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는 샐러드. 근데 이걸 먹고 나면 속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분명 신선하고 가벼워 보이는데, 때로는 소화에 좀 부담을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채소를 좀 더 속 편하게 즐길 수 있을지, 백록담한의원 최현승 원장님 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샐러드 드시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배가 좀 차가워지는 느낌? 이런 거 자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샐러드는 대부분 요리가 안 된 생채소잖아요. 이게 소화에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랭엄 교수 측 요리인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 네네. 불로 익혀 먹으면서 소화 에너지를 아껴서 뇌 발달에 썼다는? 그쵸. 그러니까 요리라는 과정이 사실상 몸 밖에서 하는 소화, 뭐랄까 외부 소화인 셈이에요. 열로 미리 음식 구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근데 생채소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몸 안에서 위장이 직접 다 해야 하거든요. 특히 질긴 섬유질 같은 거 분해하려면 에너지가 꽤 많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약하다, 기운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께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버거울 수 있는 거죠. 이미 지친 소화기에 더 힘든 일을 시키는 셈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에너지 문제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한의학적인 관점? 생채소의 차가운 성질 때문이라는 거요. 이게 좀 흥미롭던데요? 네네. 한의학에서는 음식마다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따뜻하거나 차가운 기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대부분의 잎채소나 오이 같은 생채소는 몸에 열을 좀 식혀주는 찬 성질, 그러니까 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아, 찬 성질이요? 네. 물론 몸에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소화기가 좀 선천적으로 약하고 차갑다. 아니면 몸 자체가 좀 냉한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한의학에서 소화력을 소화의 불씨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불씨가 약한 상태에서 자꾸 찬 성질의 음식이 들어오면 약한 불에 찬물을 붓는 것과 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고 배가 차가워지거나 심하면 설사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소화력이 약하거나 몸이 좀 찬 편인 분들은 생채소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채소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속 편하게 채소 먹는 황금 원칙 3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온도를 더하는 것, 그러니까 익혀 먹는 거죠. 아, 익혀 먹기. 네. 채소를 찌거나 수프를 만들거나 살짝 볶거나 이렇게 열을 가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요. 영양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네. 특히 위장이 정말 야파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나 배, 단호박,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설탕 없이 푹 익혀서 만든 따뜻한 퓨레.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소화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아, 퓨레 형태. 그것도 좋겠네요. 열을 가해서 외부 소화를 도와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이건 먹는 방식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오, 정확하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더하는 것. 즉,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잘게 씹는 겁니다. 아, 씹는 거요? 네,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 입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소화 과정이잖아요. 음식을 잘게 부술수록 위장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먹는 샐러드는 피하는 게 좋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꼭꼭 씹어 먹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은 온기를 더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혹시 샐러드 먹고 나서 따뜻한 차 한잔 하는 거 이런 걸까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샐러드를 꼭 먹어야 한다면 식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가 좋을까요? 생강차나 계피차처럼 몸을 좀 따뜻하게 덮여주는 차도 좋고요. 아니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진 페퍼민트 차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차들이 생채소의 찬 기운을 좀 중화시켜주고 소화기관의 온기를 도해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생강차, 계피차, 페퍼민트차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결국 들어보니까 건강식이라는 이름표만 믿고 무조건 먹기보다는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이, 아니 우리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좋기만 한 음식, 또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한 음식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무엇을 먹느냐, 이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먹고 나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잘 살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각자 몸 상태에 맞는 좀 더 편안한 채소 섭취법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지혜, 이게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